오늘은 박유천으로 썸네일을 했는데, 네. 이것도 제가 좀 생각이 있어서, 큰 그림이 있어서 오늘 박유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동방신기와 JYJ의 문제, 그리고 박유천과 황하나의 문제, 그리고 현재 박유천이 또 일으키고 있는 소속사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황하나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는 좀 박유천을 좀 동정하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하나가 너무나도 엽기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좀 박유천이 당한 측면이 있다. 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히려 박유천이 황하나한테 협박을 당했다. 네. 그런 방송을 제가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박유천 팬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박유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박유천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황하나한테 그렇게 당하고 감옥까지 다녀오고 지금 거지꼴이 됐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 본인이 반성하고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했는데, 지금의 박유천은 예전보다 더 심한 막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박유천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인기도 잃고 돈도 잃고 팬들도 많이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완전 막장으로 와버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 박유천의 황당한 제안이라고 글을 적었는데, 이게 황당하다는 표현이 정말 제가 그것도 피해자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그거 듣고서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박유천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일단 아까 승리가 구속되면서 몰락하는 모습을 봤고, 또 박유천이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좀 되게 좀 짠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가요 기자를 하면서 동방신기하고 빅뱅을 시작부터 취재했어요. 근데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게, 제가 신인 시절부터 봤던, 데뷔할 때부터 봤던 동방신기와 빅뱅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조차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와, 진짜 대한민국의 K-팝이 진짜 세계적인 음악이 됐구나. 네, 이렇게 빅뱅하고 동방신기 하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K-팝 그룹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BTS가 뭐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초석을 쌓은 것은 누가 뭐래도 동방신기하고 빅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요 기자를 하면서 동방신기와 빅뱅의 해외 콘서트들을 수없이 취재했거든요. 막 도쿄돔 공연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뭐 해외 공연 제가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는 해외 팬들이 이 동방신기와 빅뱅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대한민국 기자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 정말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 망가졌다. 지금 승리는 감옥에 갔고, 지금 박유천은 지금 이러고 있고.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들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승리는 왜 헛된 꿈을 쫓았을까? 박유천은 왜 황하나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그 이전에 동방신기는 왜 3명과 2명으로 나눠졌을까? 결국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동방신기가 먼저 깨졌죠. 네, 동방신기가 5명 최고의 그룹에서
준수, 유천, 재중이가 빠져나와서 JYJ를 만들면서 동방신기가 해체됐습니다. 윤호와 창민이의 2명 동방신기와 여기 이제 3방신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준수, 재중이, 유천이. 이 깨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팬들도 뭐 지금까지 논란이 뭐 많지만 제가 그때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취재한 기자로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 동방신기가 깨진 이유를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팬들이 토론하고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SM이 잘못했냐, 배신자들이 잘못했냐. 제가 그 당시를 취재하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동방신기가 깨진 명백한 이유는 준수 아버지의 화장품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거예요. 준수 아버지가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SM과 갈등을 빚으니까 준수가 SM을 나가겠다. 근데 준수는 재중이하고 유천이를 꼬신 거죠. 윤호하고 창민이는 남았고. 그래서 준수의 유혹으로 유천이와 재중이가 합류해서 3명이 빠져나가면서 동방신기가 깨진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막 SM과 소송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이 SM을 나간 3명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동방신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SM이 우리를 방해해도 한국에서 우리가 활동을 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려던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로부터 방출당했다. 네. 동방신기 3인이 조폭 연루 의혹에 일본 소속사부터 방출당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에이벡스는 세 사람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법인 CGS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자가 폭력단 간부의 경력을 가진 부친의 위력을 배경으로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아티스트를 공갈 강요죄로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는 보도를 조사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어서 이 동방신기를 나간 3명의 일본 활동을 중단시킨다. 저 기사를 제가 쓴 거였거든요. 제가 CGS 대표 백창주가 조직폭력배다.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고 권상우를 공갈 협박해서 실형을 살았다. 그 기사를 쓴 게 접니다. 그 기사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포털에서 막혀가지고. 그런데 일본 소속사가, 일본 에이벡스가 한국에서 김용호 기자라는 사람이 저런 기사를 썼는데 찾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래서 우리는 저 재중이, 유천이, 준수의 JYJ의 일본 활동을 금지시킨다.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되고 있는지 팬들도 잘 아실 거예요. CGS 대표의 조직폭력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기자가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YJ 3명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SM에 남은 2명보다 SM을 떠난 3명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 멤버들 사이에 뭔가 위화감이 생겼을 정도래요. 이 나간 3명은 야, 우리는 SM 나가니까 정산도 더 화끈하게 받고 우리 슈퍼카도 타고 야, 니네는 왜 남아서 이렇게 돈도 조금밖에 못 벌고 그렇게 사냐. 이 나간 3명이 이렇게 으쓱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네. 이 박유천이 처음에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랑 결혼한다고 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야, 역시 박유천이다. 재벌가랑 결혼하는구나. 처음에 이렇게 멀쩡하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혼한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남양유업의 창업주 손녀라는 황하나가 엄청난 여자였던 거예요. 진짜 문제가 많은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도 파토가 나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황하나는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참 저는 이 과정이, 팬들도 그건 아시죠? 황하나가 먼저 만났던 거는 박유천이 아닙니다. 황하나가 먼저 만났던 건 김재중이에요. 김재중을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황하나가 김재중을 만나던 과정에서 박유천한테 눈길을 돌린 거죠. 왜냐? 박유천이 더 공략하기 쉬운 상대였으니까. 왜냐면 유천이가 좀 어린 시절부터 좀 약간 그런 가정 환경에 대한 좀 트라우마도 있고, 좀 약간 그 감성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좀 그 뭐라고 얘기할까?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 박유천의 감정의 기복을 황하나가 공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사귀던 김재중을 버려두고서 박유천한테 갔는데, 팬들 모르셨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김재중 만나다가 박유천한테 간 거였어요. 그런데 박유천은 황하나한테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게 박유천의 심리 상태가 그랬어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황하나가 공략을 해서 박유천을 완전히 안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면이 됐습니다. 한류 스타의 몰락. 네. JYJ도 해체. 박유천도 은퇴를 번복했죠. 지금 뭐 박수홍이가 사실이 드러나면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유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실로 드러나면 은퇴하겠다. 근데 지금 박유천 은퇴했습니까? 은퇴 번복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의 말에 너무 그렇게 큰 믿음을 주시면 안 돼요. 그때그때 바뀌니까 말이. 박유천은 은퇴를 번복하고 지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동방신기 5명 멤버 중에서, 물론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제가 뭐 수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동방신기 멤버들 중에서 사실 팬들도 이거는 많이들 공감할 거예요. 유천이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동방신기 5명 중에서 그 역할을 보자면 박유천의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유천은요, 배우로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해무라는 영화를 보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성균관 스캔들 같은 드라마를 보면 완전 포송포송 하잖아요. 지금의 송중기 잽도 안 되죠. 근데 박유천은 연기자로서, 한류 스타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친구였고, 황하나만 만나지 않았다면, 약에 빠지지만 않았다면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야 될 친구인데, 황하나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제가 박유천을 또 잘 아는 입장에서 이게 또 황하나 탓만 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박유천한테도 문제가 있었다. 제가 박유천의 고향인 버지니아도 갔다 왔잖아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박유천은 여성에 대한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다. 쉽게 얘기해서 여자 문제가 복잡했다. 그러던 와중에 황하나 같은 선수를 만난 거고요. 참 아까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독립영화에 출연했는데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안타까워요. 분명히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아직도 박유천을 믿고 지지해주는 팬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 이 팬들조차도 박유천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팬한테까지도 몹쓸 짓을 했거든요. 일단 최근에 그 박유천의 또 이중계약 문제가 또 이슈잖아요. 뭐 CGS랑 계약이 해지되고서 홀로 나왔는데 이 와중에도 의리를 지키고 박유천을 도와줬던 매니저가 있었는데 박유천이 그 의리 있는 매니저까지도 버리고 일본한테 투자를 받았다. 이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없는 형편에서도 술을 마셔서 다녔나봐요. 술값, 외상값 1억도 갚아줬는데 이 와중에도 또 여자는 사귀나봐요. 소속사 버카로 동건이한테 명품백을 사줬는데도 그래도 박유천을 믿고 워낙 가능성이 많은 친구니까 이 매니저는 그래도 박유천을 믿고 자기가 빚을 내서까지도 박유천의 빚을 갚아주고 박유천을 챙기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그 매니저를 버리고 일본한테 갔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박유천이 이 상황에서도 외상까지 하가면서 저 술값이 억대가 나왔다는 거는 일반적인 술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예전에 놀았던 그대로 지금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하나한테 그렇게 당해놓고선도 지금 또 다른 여자랑 동거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여자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거는 팬들한테 작업을 건다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도 박유천 씨 예전에 팬한테 작업 거는 게 한번 공개가 되어서 한번 망신당한 적 있잖아요. 그 팬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박유천이 팬한테 작업 거는 거 그거 한번 녹취 공개된 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땐 잘 넘어갔죠. 근데 이번에 저는 또 새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서도 박유천을 좋아했던 팬한테 박유천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이 녹취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이 지경인데도 박유천을 믿고 좋아했던 팬에게 박유천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얼마나 황당한 제안을 했길래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는지 이건 박유천 팬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박유천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일성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냥 뭐 옛날에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박일성이 뭐 힘들었을 때 그냥 DM으로 그냥 오빠 힘내세요 이렇게만 보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톡 그 보이스톡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 너무 진짜 힘들다고 괜찮으면은 지금 맥주 한잔 하자 이러길래 근데 솔직히 이 시간에 코로나이기도 하고 우리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 새끼 장난 아니다 싶은 게 갑자기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자기 라인이 편하다 그러면서 막 자기 앨범 작업하는 곳까지 그냥 다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 뭐지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혹시 친구 한 명도 불러가지고 2대1로 섹스할 수 없냐고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이거 라인 그 캡처한 것도 다 있어요. 네. 황당합니다. 박유천의 팬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여성분들의 사진이 나오잖아요. 딱 보면은 굉장히 미모의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DM을 보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카톡이나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저 대화는요, 제가 굉장히 긴 대화인데 너무 사족이 많아서 제가 임팩트 있는 부분들만 끄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팬이라는 사람한테 DM을 보내서 작업을 걸어서 카톡 라인으로 좀 더 편하게 대화하자고 하면서 저런 제안을 한 겁니다. 저 팬이 자기 원래 박유천 팬이었는데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 거 보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말이 격해지잖아요. 라인, 박유천이 작업하는 라인 캡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박유천이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도 박유천의 재능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을 사랑해주는 팬들을 완전히 배신을 때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박유천만 문제냐? 제가 오늘 썸네일에 박유천 말고 김재중하고 김준수 사진도 올렸다고 지금 JYJ 팬들이 왜 상관도 없는 두 사람을 올리냐? 저는 두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CGS 엔터테인먼트에서 박유천은 나갔고 지금 준수하고 재중이하고 남아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저 세 명은 SM을 떠나기도 맘먹었을 때 뭉친 사이잖아요. 그럼 의리가 있어야죠. 아니 셋이서 의기투합해서 SM을 떠났고 SM과의 지금까지 막 그런 여러 가지 분쟁도 본인들이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이겨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박유천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머지 두 명이 박유천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박유천은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서 저렇게 술도 외상으로 먹고 다니는데 저 김재중하고 김준수는 아직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특히 준수가 돈이 많죠. 준수는 뭐 뮤지컬 쪽에서 뭐 한때 막 티켓 파워 1위다. 네. 뮤지컬 쪽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엄청난 출연료를 받고. 네? 막 슈퍼카를 막 뭐 몇십억짜리 슈퍼카를 막 셀 수도 없을 만큼 타고 다니고. 지금 재중이도 혼자서 단독 콘서트 하고 다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아니 지금 유천이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지금 준수하고 재중이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간적으로라도 특히 준수는 자기가 꼬셔갖고서 SM에서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재중이는 자기가 만나던 황하나가 유천이한테 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저는 그래도 세 명이 우정이 있다면 좀 그래도 서로 좀 뭔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 세 명의 사이가 끝장이랍니다. 지금 준수가 유천이한테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유천이가 재중이한테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준수가 유천이한테 소송한대요. 유천이는 재중이한테 소송한대요. 왜 그럴까요? 돈 문제야, 돈 문제.
박유천이 힘들 때 준수가 돈을 좀 빌려줬나 봐요. 그래도. 그런데 돈 갚아라. 못 갚으니까 그러면은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겠다. 유천이는 재중이한테 왜 소송을 하냐? 아주 예전에 유천이가 잘 나갈 때 유천이가 재중이한테 또 돈을 꿔준 게 있대요. 그러면 유천이는 나 지금 돈 없고 준수도 돈 갚으라고 하니까 재중이한테 너 예전에 나한테 꿔간 돈 그거 갚아라. 재중이는 너 때문에 지금 JYJ 이미지 다 망가져갖고 지금 우리 좀 활동도 지금 곤란하게 됐는데 내가 오히려 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청구했지 내가 너한테 돈을 왜 갚냐? 지금 세 명이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우정이에요. 이게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서도 이제 유천이는 정신 못 차리고 술집이나 다니고 여자나 꼬시고 이렇게 지금 빚이 몇십억인 상황에서 또 최근에 또 차를 샀더라고요. 일본에서 좀 약간 투자금이 들어왔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계약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전에 동방신기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팬들, 동방신기가 2명, 3명으로 나눠졌어도 각자의 길을 응원했던 팬들한테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팬들은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이젠 동방신기도 끝났고 JYJ도 끝났고 지금 준수는 지금 CGS에 지금 유천이 나갔고 지금 재중이하고 준수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CGS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것 같은데 준수는 이미 끝났어요. 준수는 이미 CGS 나갔습니다. 물론 계약 기간은 지금 한두 달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미 나갔습니다. 이거 연예부 기자들이 봤으면 단독이에요. 준수 CGS 떠나고 딴 데 지금 가 있다. 제가 어디 갔는지도 알려드려요? 준수 지금 얘한테 가 있어요. 얘 누구냐? 그 서경종이라고 알죠? 서경종이. 준수의 제일 친한 친구, 넘버원 친구. 근데 이 서경종이란 친구가 예전에 이 콩두 컴퍼니라고 해갖고서 투자도 많이 받고 지금 이거를 더 키웠어요. 뭐 지금 뭐 저희 프리미어리그 스포츠 하는 그 스포티비 하는 뭐 라우드인가 뭔가 이렇게 연결돼 갖고서 회사를 굉장히 키웠단 말이에요. 준수 벌써 거기랑 이야기 다 돼 있어요. 준수는 CGS 떠나서 자기 친구 서경종이가 하는 그 회사로 가겠다. 재중이는 CGS하고 계약 좀 더 남았는데 재중이도 또 각자의 길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 남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동방신기의 도쿄돔 콘서트를 여러 번 취재했거든요. 저 그때마다 전율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동방신기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SM에서 잘 관리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왔으면 정말 지금 우리 BTS 이전에 동방신기가 진짜 큰 일을 했을 겁니다. 아쉬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 멤버들이 그 엄청 젊은 나이에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수입과 이런 거에 취해서 결국은 그 선을 넘어버렸다. 그 결과 유천이는 저렇게 추락하고 한 명이 멤버가 추락하니까 우정으로 감싸주기는 개뿔 서로 갈등하고 싸움하고 그러면서 이젠 팬들이 원하는 멤버들 사이의 우정은 끝났다.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스마다님 감사하고요. 네, 리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팬들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연애부장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박유천은 저 팬 농락하는 그 팬에 정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팬도. 지금 BTS도 지금 여기 잘 나가고 있지만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동방신기 빅뱅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박유천이 아무리 은퇴를 해도 평생 쓰고 남을 돈을 벌었다라고 자신만만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박유천의 신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승리, 자기는 단순히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재벌이 되겠다. 펀드를 하겠다. 이런 승리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동방신기와 빅뱅의 이런 추락은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나 스타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송신은요, 허튼 짓 하지 마시고 박유천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